사마천의 사기의 이광장군. 이광장군의 두 번째. 어찌 구차하게 변명하리오. 2년 후 대장군 위청은 대군을 이끌고 흉노 토벌에 나섰는데 이광은 여러 차례 출정을 청했지만 무제는 그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한참을 지나 비로소 그의 출정을 허락하여 그를 전 장군에 임명했다. 위청은 포로를 잡아 흉노 중에서 이제 대장인 선우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는 스스로 정예 장군을 이끌고 출정을 하고 이광에게는 우장군과 합류하여 동쪽 길로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동쪽 길은 우회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멀었고 또 대군의 행군과 수경을 하기에는 물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광은 위청에게 간청했다. 저는 전 장군인데 대장군께서는 저를 옮겨 동쪽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흉노와 계속 싸워왔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저 선우와 대적할 기회가 생겼으니 아무쪼록 선두에 서게 하시어 선우를 잡게 해주십시오. 선우를 잡지 못한다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지만 대장군 위청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떠나기 전에 황제에게서 신신당부하는 말을 이미 들었던 것이다. 이광 장군은 노령인데다가 불운한 장군이요. 불운한 장군이 원문에는 수기라고 표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는 불운한 장군이요. 절대 선우와 맞붙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오. 또한 대장군은 당시 봉우의 지위를 잃고 중장군으로 있던 공손호와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에게 공을 세워주고 싶었다. 이광도 당시 내막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계속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장군은 듣지 않았고 장사에게 문서를 봉해 이광의 막부에 보내서 이광에게 대장군은 그대에게 주시 공문의 명령을 준수하기를, 이거는 장군이 대장군은 그대에게 즉시, 주시가 아니고 즉시, 밤에 계속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거에 빠져서 내가 밤을 샜더니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네. 대장군은 그대에게 즉시 공문의 명령을 준수하기를 명해서 병사를 이끌고 우장군의 부대로 가라 하고 명령했다. 이광은 매우 심기가 불편해져서 대장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우장군과 함께 출발했다. 기분 나빴어. 그런데 동쪽 길을 알고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 대장군과 합류하기로 약속한 곳에 뒤늦게 도착했다. 이때 대장군이 이끄는 주력 부대는 선우와 접전했지만 선우를 사로잡는 데는 실패한 채 철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막을 건너고 있을 때 비로소야 이광과 우장군의 군대를 만났다. 이광은 대장군을 아련한 뒤 자기의 군중에 돌아왔다. 대장군은 장사를 파견하여 이광에게 양식과 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광과 우장군에게 길을 잃은 경위를 물었다. 위청은 황제에게 상서하여 작전에 상서한 곡절을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광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장군의 장사는 이광 휘하의 부하들에게 대장군의 막부로 가서 대질신문을 하자고 급히 재촉했다. 이에 이광 장군이 말했다. 부하들에게는 죄가 없고 오직 내 자신이 잘못하여 길을 잘못 둔 것이다. 나는 직접 대장군 막부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이광 장군은 자기 막부로 돌아와서 부하들을 불러 모으더니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했다. 내가 이제까지 흉노와 70여 차례나 싸웠다. 이제 다행히도 대장군을 따라 선우의 군대와 맞붙는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대장군은 나에게 멀리 우회하도록 명령을 하고 또 길을 잃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더욱이 내 나이 벌써 60이 넘었는데 어찌 다시 도강리와 대질할 수 있단 말인가? 도필리는 문서를 담당하는 말단관리. 종이를 발명하기 전까지 눈이 왜 이래? 주간에 칼로써 글을 쓰고 수정하였으므로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를 도필리라고 한다. 좀 하급인데 하급 관리인 도필리와 내가 대질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바로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결했다. 이 소식에 전군의 장군과 병사들은 모두 울었다. 백성들도 그를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노인이든 장년이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참 그 부분이 여러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대장군에게 가는 길을 정말 잃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바라는데 70여 차례나 싸웠던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한 명도 없었다. 남은 우장군은 심리에 넘어가 차명의 죄에 해당했으나 속죄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 평민이 되었다. 이강에게는 당호와 초와 감이라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모두가 난관이었다. 언젠가 천하가 한원과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한원이 다소 불손하게 행동하여 당호가 한원을 치자 한원은 도망쳐버렸다. 이에 천자는 이 당호를 당호를 용기 있다고 생각했다. 이 당호가 일찍 죽자 둘째인 이초를 대군 태수에 임명했지만 모두 이강보다 먼저 죽었다. 이당호에게는 능이라는 이름의 유복자가 있었다. 손주뻘이네. 이광이 군중에서 죽을 때 이감은 표기장군을 따라 출전했다. 이광이 죽은 다음 해에 이채는 승상의 신분으로 효경제 능원의 공지를 침범한 죄로 형리에게 넘겨져 처벌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채 역시 자살해버리고 신문받지 않았으므로 그의 본국은 몰수되었다. 교위의 신분으로 표기장군을 따라 출전한 이 감은 셋째 아들 흉노의 좌현왕을 공격하여 좌현왕의 군기와 전구를 탈취하고 많은 적군을 참수했으므로 관내 후에 직위와 200호를 하사받았으며 이광을 대신해서 낭중령이 되었다. 얼마 후 셋째인 이감은 대장군 위청이 자기 아버지를 미워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서 가게 한 것, 그것에 대해 원한을 갖고 대장군을 쳐서 상처를 입혔지만 대장군은 이 사실을 숨겼다. 얼마 후에 황제를 모시고 옹현에 간 이감이 감천궁에 도착하여 사냥할 때 위청과 친척이었던 표기장군 곽겨병이 이감을 사살했다. 손자도 또 죽었네. 곽겨병은 당시 지위가 존귀하고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진상을 은폐해서 사슴이 이감을 들이받아 죽은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은 곽거병 위청에 가까운 곽거병이 위청을 대신해서 활을 쏘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총애를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을 은폐해서 사슴이 이감을 들이받아 죽은 것이지 곽겨병과 관계없다라고 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나서 곽거병은 병사했다. 이감에게는 또 딸이 있었는데 태자의 중인으로서 총애를 받고 있었다. 중인이라는 것은 시첩이다. 이감의 아들 이우도 태자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재물을 좋아했다. 이로써
이씨 집안은 점차 쇠락했다. 이릉이 장년이 되자 건장 군검으로 선발되어 모든 기량들을 감독하였는데 그는 궁술에 뛰어나고 사졸들을 사랑했다. 천자는 이씨 집안이 대대로 장군이었음을 고려해서 즉 이릉에게 기병 800명을 거느리게 했다. 이릉은 일찍이 흉노의 지역으로 2000열이나 깊숙하게 진격하여 거연을 지나 지형을 살폈으나 적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또 그는 기도 위에 제수되어 단양의 초나라 사람 5000명을 거느리고 주천과 장에게서 궁수를 교련시켜 흉노의 침입에 방비했다. 몇 년이 지나 천안 2년 가을 이사장군 이광리가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흉노의 우현왕을 기련천산에서 공격했다. 이때 이릉에게 그의 보병 사수 5,000명을 거느리고 거연에서 출병하여 북쪽으로 천여리를 진격하도록 했는데 이는 흉노의 군사들을 분산시켜 이사장군 쪽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릉이 철수기 일이 되어 퇴각하려고 하자 선우가 8만 명의 군사로 이릉의 군대를 포위 공격했다. 5,000명의 이릉 군대는 화살이 모두 떨어져서 죽은 병사가 반을 넘었지만 죽인 흉노 병사도 만여 명이나 되었다. 한편으로는 후퇴하고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8일간을 계속하여 싸웠다. 거연에서 100열이 떨어진 곳에 도착했을 때 흉노가 좁은 길목을 막고 퇴로를 차단했는데 이릉의 군대는 식량이 부족한 데다가 구원병마저 오지 않았다. 흉노는 한편으로 맹공을 가하고 한편으로는 이릉에게 항복하기를 권했다. 이릉은 폐하께 보고할 면목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며 결국 흉노에게 항복했다. 그의 병사들은 거의 전멸하고 흩어져 도망쳐서 한나라로 돌아간 자는 400여 명에 불과했다. 이릉을 사로잡은 후 선우는 평소 그 집안의 명성을 들어왔고 자기를 그렇게 치려던 그 이광 장군의 자손 이릉을 잡고는 그 명성을 들었고 전투에 임해서도 용감하였던 그 집안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의 딸을 이릉에게 시집보내 그를 존중해 주었다. 하나라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릉의 모친과 처자를 몰살시켰다. 이후 이씨 집안의 명성은 쇠락하였고 이씨 집안의 문객이었던 능서의 사대부들은 모두 이 일을 수치로 여겼다. 태사공은 말한다. 논어에 그 몸이 올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지고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실로 이광 장군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나는 이 장군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성실하고 유덕한 사람으로서 소박하여 마치 시골 사람 같았고 언사는 약간 어눌한 편이었다. 그가 죽던 날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조차 모두 애도했다. 과연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 도리는 스스로 말이 없지만 그 아래 저절로 길이 난다. 이 말은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능히 큰 도리를 설명하는 데 비유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 스스로 길이 열린 사람을 이라고 이광을 이렇게 추모해 주면서 글을 썼는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그 사마천이 벌을 받게 된 이유가 이광 장군에 대해서 좋게 썼기 때문이라고 한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광 장군